분리해서 또 프린트해 줄 겁니다만은. 자, 수련시설. 얘는 뭐 생활권, 자연권, 수련 들어갔으니까 외울 것도 유스 호스텔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저 호텔, 모텔 할 때 텔자라가 숙박이라는 개념이거든. 유스 호스텔 있죠? 유스 호스텔은 숙박시설로 시험 내면 안 돼요. 수련시설이에요, 수련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은 뭐 외울 것도 제목만 알면 돼요. 아까 왜 탁구장, 체육장, 볼링, 골프, 당구장 나왔었잖아요. 그게 1종, 2종이었는데 걔들이 500 이상이면 다 운동시설이거든요. 그 다음 업무시설 중에 공공업무, 일반 업무 중에 맨 끝에 오피스텔 있나요? 동그라미 하세요. 자, 오피스텔은 뭘로 분류?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뭐든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입니다.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뭐 우리 다 알지 뭐 이걸 모르겠어요 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서 3번 다중생활시설 있나요? 2종 건생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중생활시설의 면적 얼마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저런. 아까 500 미만이면 2종이고 왜 고시원이 500 미만으로 지을 때는 2종으로 지어야 되고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지어야 됩니다. 숙박시설이요. 16번의 위락시설은 뭐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노는 거니까. 단란주점인데 2종 건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도우미가 150이에요. 150 이상을 얘기하는 거지. 150. 그 다음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다 위락이에요. 아까 안마 시술소는 2종 건생. 노래 연습장도 우리가 노래방이란 말을 쓰는데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노래 연습장이에요. 얼마 좋아. 연습하라고 가서 단란하게 술 먹으라고. 단란주점. 용어는 좋아요. 공장 제목만 줄치고 18번 창고시설 있잖아요.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동그라미 하세요. 물류터미널이라고 돼가지고 이놈이 단어가 터미널이잖아요. 얘가 운수시설로 시험 낼 수 있다니까. 그래서 물류터미널은 물류창고다 이렇게 연습하세요. 뭘로 분류?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는 위험하네. 주유소 및 그 일당들이거든요. 담배불 붙이면 죽습니다. 위험하게. 자동차 관련 시설은 주차, 세차, 폐차장, 검서장, 매매장, 정비공장. 거기 정비공장 동그라미였어요. 정비공장. 여러분 저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란 용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 용지는 땅이고 지목이고 그것은 공장이란 용도가 있냐 이 말이요. 기억이 안 나네. 바로 저 위에 17번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정비공장은 공장으로 분류된다고 내겠지. 그럼 틀려요. 예?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오늘부터 매일매일 밴드에 객관식 문제를 한 문제씩 수업 배운 걸 올려볼 테니까 한 번씩 풀어보세요. 객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휴대폰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휴대폰으로. 답은 한 방에 공고하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모른다. 책 찾아보면 돼요. 그게 공부니까. 그 다음에 정비공장 밑에 운전학원, 정비학원 있지요. 자동차 운전학원 다 자동차 관련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중에 축사, 가축, 도축, 도개장, 작물 다 뻔해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이거는 다 분류가 돼요. 안 외워도. 맨 끝에 동식물은 뭐 한대요? 아까 동식물은 용도가 뭘로 분류? 단어 못 외운다 그랬지 내가. 용어를 외우라 했잖아요. 문화 및 집회. 동식물 보러 벌떼처럼 보인다고. 문화 및 집회한다고. 오케이? 그 다음 22번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있지요. 이놈이 옛날에는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이었어요. 근데 지금 용어를 이렇게 순환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안에, 단지 바로 뒷산에 동양 최대의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더라. 그러면 반대해야 하네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두른다더라 그러면 몰라서 반대 잘 하네요. 영어로 뭐 리사이클링 시스템 센터 인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용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들이 하수처리, 고물상, 폐기물 관련 시설이 1, 2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용어 외워야 돼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교정, 군사, 교도소, 군인시설이니까 외울 것도 없고, 방송통신 제목만, 발전시설도 제목만, 묘지 관련 시설 겁나게 중요합니다. 화장장 시설 있죠? 봉안당이 옛날에 납골당입니다. 자, 봐요. 우리 아파트 단지 뒤에 서울시에서 납골당 설치한다더라. 대모 해야 하네요. 봉안당 설치한다더라 그러면 잘 모르지. 이게 절인 줄 알아요. 그래서 대모 안 한다니까. 아주 머리 좋아 얘들이. 그래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저 4번에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 자, 얘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15년 키우던 푸들 죽으면 길거리 버려버려요? 어디 저 장례 치러줘요? 장례는 치러주잖아요. 그게 동물들 장례 치를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동물 화장해야 되잖아. 동물 납골당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대충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에도 푸들 요만한 거 있는데 한 3년 반 키웠는데 이제는 그 식구 같은 느낌 들어요. 내가 엄청 반대했거든요. 반대했는데 내가 제일 얘를 아껴. 유일하게 얘만 아버지 대우를 해주거든요, 나를. 유일하게 얘만 나를 반겨주고, 진짜입니다. 밤에 가도 반겨주고, 아침에도 반겨주고, 유일하게 꼬랑지 칩니다. 식구들이 나한테 웃을 때는 돈이 필요할 때밖에 없거든요. 아들, 딸, 그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돈 필요할 때만 환하게 웃습니다. 거기는 웃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3년 반 키웠는데 이 정도인데 한 15년 키우다가 죽는다. 얼마나 가슴 아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 반대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조촐하게 장례 치러서 친구들 불러다가 부조도 받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화장장 가가지고 납골당 넣고,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4년 전에 대구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물 화장장, 동물 납골당 같은 거 설치하면 반려견, 반려묘가 1000만 명인데 키우는 가족이, 그러니까 돈 될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화장장, 납골당 설치할 수 있는 용도 지역에 건물 지어서 동물 화장장, 납골당을 하려니까 대구에 있는 동구청 공무원들이 건축법에 동물 화장장 이런 건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한 거예요.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원을 넣은 거지. 아니 사람 화장장, 사람 납골당도 되는데 애완견 키우다가 죽으면 항상 길에 묻으라는, 뭐 땅에 묻으라는 거요, 버리라는 거요. 법 없다고 안 해준 게 말이 되냐 해서 부랴부랴 건축법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애완견 같은 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물 화장장, 건조장 시설이 소 키우다가 죽었을 때 가는 건 아니고 그거는 뜯어 먹어야지. 애완견, 애완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건조장이란 말 나오잖아요. 뭐 지포 건조하는 게 아니라 애들 죽으면 화장하면 그 뭐 매운물질도 나오고 하니까 고열로 순식간에 확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싹 사체를 불태우는 것처럼 마찬가지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것들이 사람 화장장도 그렇고 동물 화장장도 그렇고 사람 봉안당, 동물 납골당도, 동물은 납골이란 말 나오는 거예요. 동물은 납골 시설, 사람은 존중해서 봉안당이라고 집당자 써주는 거고, 둘 전부 다 뭘로 분류? 묘지 관련 시설.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 봐봐요. 지금 이 동물 화장장, 사람 화장장, 납골당, 봉안당 있지요. 우리 용도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안에서는 건축허가가 날까 안 날까? 안 배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쫙 해놓고 묘지 관련 시설이라고 됐거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도 묘지 관련 시설 되기 때문에 묘지 관련 시설은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묘지 관련 시설이라 하면 사람 화장장, 동물 화장장, 건조장, 그 다음에 사람 봉안당, 동물 납골 시설, 이걸 합쳐서 묘지 관련 시설이니까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도 화장장,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네. 이렇게.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묘지 관련 시설이 안 되거든, 못 짓네. 이렇게. 야가 베이스. 자, 그 다음에 관광 휴게 시설 나오죠.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 회관. 동그라미 하는 거. 자, 드디어 봐봐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린이 회관 나왔죠. 가끔 뉴스에 능동 어린이 회관에 뭐 비리가 있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들은 용도가 뭘로 불려? 관광휴게. 자, 아까 유치원은요. 넘기지 마요. 가만히 있어요. 유치원은 교육연구. 어린이집은
지역아동센터는 이나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나마도 또 버벅거리면서 따라가잖아요. 안 배웠으면 알기나 하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하고 나왔으면 어쩔 뻔했냐고. 지역아동센터는 맨 먼저 나와서 일정건생, 이 일정건생 돌아다니면서 애 낳은 걸 몇 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치원부터는 제도권 교육, 연구, 어린이집 요것들은 노유자, 어린이 회관은 관광휴게. 에따 별것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외우는데 이게 한숨 쉴 일은 아니잖아요. 다행 배우는 게 재밌잖아요. 그럼 건축물 대장이 보인다니까. 여기에 맞게 대장이 됐다니까. 여기 맞게 건축 인허가가 난다고. 자, 그 다음에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 전용 장. 자, 여기 봐봐요. 장례식장이 있죠 지금. 동물 전용 장식장도 있잖아 지금. 그래서 15년 키우던 놈 장례 치러야 될 거 아니요. 식구들 초코파이에다가 초를 꽂고 이렇게 절도 2번 하고 술잔도 한 잔 올리고. 개는 술을 못 먹지만은. 그럼 봐봐봐. 사람이든 개든 죽으면, 자, 제일 먼저 가는 게 장례식장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뭘로 불려? 장례시설로. 그렇죠? 아니, 사람 장례식장, 동물 장례식장 있잖아요 지금. 애들 둘 다 합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장례시설. 자, 그럼 장례 치렀지. 그리고 화장장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낙골당 들어가야 되지. 야들은 뭐요? 묘지 관련시설. 묘지가 아니고 묘지 관련시설. 자, 아까 장의사는 뭐요? 일종 건생은 아니지. 일종은 죽는 게 없었어요. 죽어나가는 건 이종이었지. 이종. 그러죠? 봐봐봐요. 장의사,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낙골당. 그러죠? 헷갈리잖아요. 머릿속에 생각해야 된다니까. 자, 사람이든 푸들이든 죽으면 장례부터 치르자고. 야들은 뭘로 불려? 장례시설. 치르고 버스 타고 가서 화장하고 낙골당 넣어야지. 야들은 묘지 관련 시설. 동네 장의사는 이종건생. 이렇게. 엄청나다니까 여러분요. 야행장 시설까지. 자, 용도 몇 가지? 29가지. 자, 머릿속에 건축물의 용도 분류 나오면 몇 가지로 분류? 29가지. 다른 과목 시간에 물어보면 건축물 용도 몇 가지 나요? 그러면 29가지. 그래서 맨 처음 나온 게 단독주택, 맨 끝에 나온 게 야영장 시설. 자, 아까 오피스텔은 뭘로 불려? 오피스텔. 이것이 기억이 업무시설입니다. 자, 유스 호스텔은 내가 몇 번 반복한 것만 얘기해. 어? 수련시설. 자, 연립주택은 걔가 무슨 일종 건생이요? 연립주택은 뭐냐고. 공동주택이라고. 근데 뭐, 아니 간단한데 뭘 이걸 어렵게 생각해요? 공동주택은 종류 몇 가지? 4가지. 단독도 4가지. 그러잖아요. 요거 건축물 용도요. 건축 용도.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도 295페이지하고 296페이지 위에 프린트까지 해서 딸랑 한쪽 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걸로 하면 학생들은 이게 다인 줄 안다니까. 그러죠? 이걸 여기다 촥 집어넣어야지 이제. 자, 그다음 아까 뭘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된 건축물을 말하고, 문화재 철도 박스 2개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은 건축법 중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서 지정 가지정 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유, 급수, 급단 설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이런 식으로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도가 29가지. 요걸 한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프린트 딱 넣어놓고 다시 앞으로 가면 저 291페이지에 중간에 저 대지는 뭐 냅두고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라고 있나요? 이게 이제 여기 공작물도 있어야 되는데 공작물 어디 도망가 버리고 저 딴 데 있을 거야 아마. 이거 어디 가냐면은 우리가 좀 전에 건축물 29가지 분류 대충 했잖아요. 세게는 나중에 또 할 거고, 그런 저 건축물을 건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건축. 그래서 건축에는 5가지가 또 있어요. 5가지가.
그래서 건축허가 건축허가 용도 변경 신청 서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보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안 궁금한 것 같아. 거기 보면 건물 지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건축이란 신축, 신축할래, 증축할래, 개축할래, 재축할래, 이전할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체크를 꺽쇠 돼가지고 이렇게 건축해 놓고 5개 표시돼 있어요. 표시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빈 대지에 건물 하나 새로 지으랍니다. 그럼 어디다가 그렇지. 그 다음에 기존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층수, 높이, 연면적은 늘려. 그러면 증축이라고 그러는 게요. 이건 쉽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개축, 재축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법을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화재나 지진 등으로 재해로 이걸 멸실이라고 그래요. 재해 발생하면 멸실이라고 해요. 멸실돼 가지고 동일한 용도 규모로 다시 짓고 싶어 그러면 그렇지 재해로 멸실이란 말 꼭 이렇게 나오거든. 축자만 붙이면 돼요. 재해로 멸실해서 다시 그러면 재축. 그 다음에 노후돼서 철거하고 다시 지으겠다 그러면 개축에다가 표시해서 가면 돼요. 요것만 구분 잘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철거 50년 썼더니 못 쓰겠어. 철거하고 동일한 용도 규모로 다시 지으면 개축. 화재로 홀랑 타버렸네. 다시 지으면 재축.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개축이나 재축을 하면서 용도를 다른 걸 짓거나 규모를 기존보다 더 크게 지으면 신축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전이란 말은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 이런 걸 좀 옮겨 놓는 걸 말하거든. 딴 대지로 옮기는 이축이라 그러고 건축법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51페이지 보니까 박스 위에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못 이전. 그래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아까 설명했잖아요. 지금은 제가 지금 한 정도만 기억하고 5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또 세부적인 거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까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전 보세요. 이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이전 맨 밑에 있는데 거기 어디 옮겨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말한다라고 돼 있지요. 우리가 주요 구조부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한 장 넣으면 있나? 주요 구조부가 있나? 딴 데 또 처박아 놨네. 여러분 292페이지에 그림 만화들 있지요. 지금 신경 쓰지 마요 이거. 거기에 파져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거기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하려면 힘들고 나중에 때 되면 제가 설명을 다 할 거니까 여러분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해체하지 않고 주요 구조부라고 6가지가 있는데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6가지가 있거든요. 내력벽, 기둥 이런 거 해체한다 안 한다 말의 의미는 분리를 하냐 안 하냐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건물 옆으로 옮길 때 어떻게 기둥이나 벽을 분해를 안 할 수가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체하지 않는다 말의 의미는 한옥 같은 거 우리나라 건축법 자체가 원래 한옥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대들보 이렇게 쭉 나올 텐데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건축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같이 적용을 하는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원래 건물을 옮길 때 기둥이 6개였어. 그리고 옮길 때 기둥을 다시 6개 그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력벽 그대로 내력벽이 변화된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붕틀도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단순히 이거를 물리적으로 분해하냐 안 하냐의 의미가 아니라 기둥이 6개인 건물을 옮겨 놓을 때도 그대로 6개 된다 이 말이에요. 지붕틀이 12개면 12개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기둥이 4개로 줄어든다든가 12개로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이라는 것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가 아니고 같은 대지에서 옮겨놓는 이전, 옮겨놓는 걸 얘기한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건축은 몇 가지 행위가 있다고요? 그래서 빈 대지에 새로 짓는 걸 뭐라고? 신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 높이, 연면적, 층수를 늘리는 걸 증축. 철거 후 다시 지으면 개축. 재해로 멸실해서 다시 지으면 재축. 그 다음에 같은 대지에서 옮겨놓는 게 이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사이드로 벗어난 애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이제 지리회신 내용들이고 판례 내용이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째 가는 게 훨씬 더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수선이란 말 나오죠. 대수선은 조금 지금 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너무 뒷골 땡기니까. 그 다음 저 밑에 용도 변경 있나요? 아까 내가 뭐라고 하냐면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요 세 가지가 허가 대상이거든요. 뒤집어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하려면 허가나 신고해야 된다.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때 여러분요 봐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로 쓰다가 식당으로 바꾸자, 옷가게로 하다가 학원으로 바꾸자, 용도 변경이잖아요. 그걸 논리를 알면 중개업을 할 때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아무래도 말 한마디 하더라도 있어 보이잖아요. 모르고 가면 정말 답답하다니까. 알고 가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장한테도 당하는 것도 덜 할 것이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건축물의 용도 29가지를 모르면